자,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 토트넘을 비롯한 탑 6를 제외한 네. 프리미어리그 14개 팀, 승격팀들을 포함해서 14개 팀의 올 시즌 간략 프리뷰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순위별로 할게요. 지난 시즌에 7위를 차지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에 챔스 티켓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시즌 중반까지 있었을 정도로 괜찮은 걸 보였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앤디는 좀 약간 올 시즌 웨스트햄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조금 불안해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컨퍼런스도 있다 보니까 목요일, 일요일 경기가 백투백으로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연속해서. 네, 연속해서. 근데 지금 이적 시장을 보면 뭐 한 두세 명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중요한 그 스쿼드 플레이어라고 하죠. 네. 그런 선수들이 많이 이제 나갔어요. 마크 노블 같은 선수도 있고, 야멜렌코라는 선수도 있고. 네. 웨스트햄의 핵심은 아무래도 보웬인데, 네. 안토니오가 유리 몸이죠. 그쵸. 안토니오가 잘하긴 잘하는데 좀 유리 몸이고 느리고, 터질 땐 또 터지고 또 안 터질 땐 되게 좀 안 터지는 선수다 네. 보니까, 분명히 모에즈라는 감독도 컨퍼런스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매하게 할 것 같아요. 그 네. 프리미어 리그와 뭐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웨스트햄이 한때 뭐 황의조 선수 이적설까지 있었을 정도로 어쨌든 공격 쪽에 보강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력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네. 이 팀은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보엘한테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너무 높죠. 마무리 네. 부분에 있어서 수비 쪽에서는 어쨌든 라이스를 또 지켰다는 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수책 라이스 정도면은 저는 리그에서 상위권 중앙 완전 미들 좋죠.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에 있어서 보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웨스트햄에게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시즌 웨스트햄의 예상 순위 몇 위로 보십니까? 뭐 한 10등? 10등. 네. 탑 10에 간신히 걸치는 정도. 탑10 팀이죠. 네. 탑10 팀인데 원래는 작년을 봤으면 이번 연도는 한 탑6 정도를 노려야 네. 되는 팀인데 그 정도의 팀은 아닌 것 그 같아요. 정도 투자가 좀 안 되면서 저도 한 9위 정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번에 레스터 시티, 한때 동화를 썼던 레스터 시티 한번 볼 텐데요. 자, 프리시즌 경기 보면 뭐 골도 제법 넣고, 뉴스버리 홀이 프리시즌 때 굉장히 잘하고 잘했고, 뭐 다카, 뭐 메디슨, 반스, 바디, 뭐 틸레만스까지 지난 시즌의 주축 선수들이 여전히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적 시장의 움직임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캐스퍼 슈마이켈 선수가 이적을 한 게 팀을 좀 빠져나간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레스터 시티의 상징적인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저 되게 놀랐어요. 네. 그거 보고. 네. 피터 슈마이켈의 아들로서 레스터 시티에 정말 하브리그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골문을 지켰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나가면서 올 시즌 초에 선발 라인업 보면 이제 이렇게 거의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골키퍼만 이제 변화가 있고, 거의 이제 기존 멤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라인업은 좋아요. 메디슨도 어쨌든 현재까지 지킨 상태고, 그래서 좀 순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탑 6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상할 때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예. 12등 정도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오.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네, 네. 좀 기다리다 보면 네. 뭐 이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메디슨도 지금 딴 데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메디슨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남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틸리만스를 킵한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레스터는 레스터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는 가져오는 팀이거든요. 네. 대신에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키퍼에 지금 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 다른 키퍼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그 아이버슨이라고. 네. 그 예전에 농구 선수 앨런 아이버슨. 아이버슨.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자, 저는 한 8위 정도 예상. 우리 앤디는 12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브라이턴. 지난 시즌에 정말 강팀 상대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던 브라이튼인데, 자,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은 좀 골을 제법 많이 넣은 경기도 있고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트로사르 선수가 굉장히 그 토트넘 연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트로사르 선수가 3골 1도움, 또 무페이 선수 2골, 뭐 덩커, 크로스, 벨트만 이런 선수들 이제 골을 넣으면서 중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근데 이탈자가 좀 있죠. 비수마 선수가 일단 나갔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이 팀은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귀염둥이 램티? 맞아요. 예, 램티. 램티를 일단 뭐 지켰기 때문에 지금 기존 라인업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딱히 강화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팀도 중위권에서 올 시즌에 좀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비교적 강팀이라고 보시잖아요. 왜냐면 중위권에서. 브라이튼은 선수도 선수지만 포터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쵸, 포터는 그냥 뭐 누굴 던져줘도 네. 그 선수들 가지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포터가 한국 오면 한일전 이기나요? 한 5대1로 이기죠. 죄송합니다. 네. 포터 진짜 잘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램티라는 선수도 네. 어떻게 보면 아직 되게 어린 선수지만 기회가 되면 브라이튼 경기를 한번 보세요. 네. 정말 재밌어요. 램티도 재밌고 뭐 웰백도 있고 트로사드도 있고 머파이라는 선수도 있지만 네. 머파이는 참 피니싱이 좀 약하죠. 네, 정말 피니싱 못하는 스트라이커지만 팀으로 봤을 때 재밌는 경기를 하는 팀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라이튼은 웨스트햄보다 순위가 한 9등? 저도 웨스트햄보다 그래도 웨스트햄이 더 높지 않을까? 한 9등 11등. 네. 아무튼 그 탑10 안쪽엔 네, 들지만 네. 그 이상 올라가기는 뭐 탑6 진입은 쉽지 않은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황희찬 선수가 속해 있는 최근에 이제 황의주 선수 이적 썰이 또 돌고 있는 울버햄튼을 볼 텐데 울버햄튼 프리시즌 경기 진짜 열심히 많이 치렀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치렀는데 보시면 네투 선수가 3골, 포덴세 3골, 히메네스 선수 2골인데 지금 부상이죠. 장기 부상이에요. 네, 너무 잘 다쳐요. 네. 그래가지고 황희찬 선수 이적설 나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는 그렇게 뭐 기회를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나간 선수들 좀 있고 들어온 선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프리시즌은 나쁘지 않고요. 네. 이제 울스는 제일 강점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대진이 되게 좋아요. 한 6경기, 7경기 동안 되게 대진이 괜찮아서 초반 대진이 초반을 잡아야 돼요. 그 작년에 라지라는 감독이 이제 누노 대신에 들어왔죠. 브루노 라지. 브루노 라지가 들어와서 되게 공격적인 재밌는 축구를 했어요. 네. 그럼 뭐 괜찮게 하다가 그쵸. 갑자기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울스가 제일 잘하는 수비적인 축구로 다시 돌아가고 되게 골을 못 넣는 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조세사 골키퍼를 비롯해가지고 진짜 수비가 좋았죠. 지난 수비가 시즌에. 좋았어요. 예. 정말 뭐 황희찬 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골을 못 넣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는 좀 기대를 하고 싶어도 걱정이 많죠. 개인적으로. 그 히메네 네토가 지금 프리시즌 때 난리 났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고 포덴스도 잘하고 있지만 네토는 XG와 XGI 기대 득점과 기대 공격 포인트. 히메네스랑 있을 때와 히메네스와 없을 때와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히메네스 부상 나는 게 네토한테 좀 큰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토도 어떻게 보면 에이스 중에 한 명이지만 작년에 5경기밖에 못 뛰었고 장기 부상 때문에 이 팀은 좀 초반에 무조건 스타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황희찬도 이번 시즌에는 골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의조 선수 가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별개로 현재 전력을 놓고 보면 그다지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뭐 순위가 10위였죠. 근데 올 시즌은 탑 10에 든다 못 든다. 저는 못 든다. 뭐 찬스는 있다 보지만 키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 수비적인 축구를 작년처럼 하면 돼요. 네. 뭐 아이노리도 잘하고 뭐 조니도 나쁘지 않지만 골을 좀 넣어줘야 돼요. 네. 골을 너무 못 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 요 팀이 올 시즌은 좀 주목할 만한 팀입니다. 지난 시즌 11위에 머물렀던 뉴캐슬 유나이티드. 저희 썬더랜드의 라이벌입니다. 썬더랜드가 이제 3부에서 2부로 올라가는데 뉴캐슬이 지난 시즌에 탑 10에 못 들었는데 올 시즌은 상당히 현지에서도 평가 기대가 엄청 크더라고요. 일단 프리시즌 이렇게 보면 자, 뉴캐슬이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을 계속 골도 넣고 승리도 제법 가져가면서 이렇게 치렀습니다. 알미론은 4골, 롱스테프가 2골 1도움, 조엘링턴이 1골 2도움, 뭐 기마랑이스, 우드, 뭐 리치 이런 생막시망 이런 선수들, 트리피어도 이제 부상에 돌아왔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적 시장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잘했어요. 저는 정말 기대하는 팀입니다. 진짜 잘할 것 같아요.
7등 예상합니다. 네. 아스톤빌라에서 맷 하기 선수 데리고 왔고 네. 닉 포프 골키퍼를 포프를 데리고 왔어요. 포프를 데리고 그리고 왔어요. 이제 보트만 선수를 또 릴에서 데리고 왔고 나간 선수들 뭐 크게 전력에 타격이 있는 아웃은 없습니다. 네, 항상 뉴캐슬의 문제는 수비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트만, 트리피어, 타겟, 뭐 아스톤 빌라에서 타겟도 네. 잘했죠. 트리피어도 우리가 잘 알죠. 토트넘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피스 차는 수비수 중에서는 제일 잘하지 않나. 그렇죠. 거의 뭐 싶어요. 베컴 네. 다음으로 잘 찬다는 얘기를 영국 사람들이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숨겨진 보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맨시티, 리버풀 이런 강한 상대랑 했을 때 트리피어의 한 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뉴캐슬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수비는 보강이 됐지만 골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작년 그 에디 하우가 이제 원래 보트문트에서 뛰다 보먼트 코치였지만 보머스 코치였지만 이제 뉴캐슬을 오면서 그 에디 하우가 오고 나서는 강팀 빼고는 제일 잘했던 팀이 뉴캐슬이에요. 그냥 포인트로 따졌을 때 그만큼 이제 에디 하우가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해준 거죠. 하지만 탑6 팀 상대로 굉장히 좀 부진했다. 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선수 개개인의 역량은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생맥시맨, 뭐 알미론, 칼럼 윌슨, 뭐 조알랭턴, 기마랑이스, 뭐 셰어, 파비앙 셰어도 있고 트리피어도 있고 닉포프 골키퍼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뉴캐슬을 굉장히 올려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조합 정도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앤디는 좀 예상 순위가 높더라고요. 저는 좀 높게 봐요. 저는 탑6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이다. 예를 들면 내일 토트넘하고 뉴캐슬이 경기를 했다. 그럼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누가 이겨도 그렇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12 안팎 저는 보는데 7위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탑6를 예상할 수 있는. 탑 8은 확실해요. 탑 8은 맞아요. 확실하다. 네. 근데 탑 8은 확실한데 7등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자, 비에라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번 프리시즌 경기 결과를 딱 보면 나름 뭐 득점력이 터질 때도 있지만 역시 좀 약간 좀 편차가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자하 선수가 역시나 에이스로서 이번 프리시즌 때도 5골 넣었고요. 벤테케 2골, 에제, 에두아르드 뭐 2골씩 넣고 이렇게 좋은 활약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일단 코너 갤러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다시 첼시로 갔죠. 그게 좀 크죠? 크죠. 아주 크죠. 정말 시즌 초반에 특히 지난 시즌에 무서웠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자하도 잘해요. 자하 잘하고 에제도 나쁘지 않고 에드와드도 나쁘지 않고 뭐 벤테케를 사용할 때도 잘하는데 크리스탈 팔라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홈에서 잘하는 팀이고 어웨이에서 정말 못하는 팀이에요. 그럼 이걸 또 FPL 할 때 이런 건 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갈게요. 다음은 이제 브렌트퍼드입니다. 브렌트퍼드 지난 시즌에 에릭센 바를 아주 후반기에 톡톡히 봤던 브렌트퍼드인데 일단 에릭센은 떠났죠. 프리시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은부에모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 초반에 잘했다가 약간 정체가 됐다가 에릭센 오고 나서 다시 터졌었던 이반 토니 선수도 역시 이반 토니인가요? 이반 토니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영입 이적 시장에 돈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번리에서 맨미 선수를 프리 에이전트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아론 히키 선수를 볼로냐에서 사이드백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간 선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에릭슨 나간 게 너무 큽니다. 맞아요. 커요. 그 작년에 벤미가 번리에서 그 부상당하고 나서 사이드에서 코치한 거 아시나요? 그랬나요? 그래서 벤미도 참 재밌는 선수지만 저는 브랜트포드 충분히 기대할 만한 팀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이제 5-3-2 같은 전술을 썼는데 이제 강팀한테 5-3-2 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년 이제 후반기에 4-3-3으로 변했고 4-3-3이 지금 왜 먹히냐면 원래는 이제 투탑 토니하고 엠보에머죠. 근데 위사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위사가 조금 폼이 올라왔고 위사한테 좀 기대해도 되지만 여전히 에이스는 이반 톤이고 엠보에머도 충분히 잘하는 선수라고 봅니다. 현지에서는 강등 유력 후보로 꼽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데프가 좀 없죠. 그래서 지금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서 강등 위험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네. 그 정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다음은 에스턴 빌라입니다. 지난 시즌에 생각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14위로 시즌을 마쳤었는데요. 프리시즌 지금 뭐 여러 팀들과 경기, 맨유와 경기했을 때 2대2로 비겼었고 베일리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고요. 이 팀도 사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난 시즌에 이제 임대로 왔었던 쿠티뉴 선수를 쿠티뉴가 제라드 감독 믿고 기가 막혔죠. 급여 엄청 깎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적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서 데리고 왔고 마르세유에서 카마라, 세비야에서 뭐 디에고 카를로스도 좋은 영입이고 이렇게 왔는데 나간 선수는 메타게 선수 나간 거 정도가 좀 크고 트레제게 선수도 좋은 선수인데 뭐 아스톤 빌라 자리가 없어서 트라부존스포르로 일단 떠났습니다. 올 시즌 아스톤 빌라 어떻게 보시나요? 완전 기대합니다. 완전 기대합니까? 완전 스티비 G 제가 좋아하는 선수고 제라드.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제 아스톤 빌라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잉스와 와킨스를 투탑 이렇게. 네. 잉스 와킨스를 투탑을 썼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을 두고 옆에다가 인버티드 이제 윙어라고 하죠. 인버티드가 좀 안쪽에서 뛰는 윙어들. 그렇죠. 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인버티드 윙어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인버티드 윙어 중에서 지금 베이가 좀 난리 났죠. 프리시즌 때. 벨리가 첫 경기는 분명히 이제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인버티드 윙어들을 쓰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에서는 윙백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딩류가 이제 작년에 들어오고 나서 좀 애매했지만 프리시즌도 있고 이제 적응 기간도 있다 보니까 캐시하고 딩류가 좀 잘해주면 이 팀도 충분히 잘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쿠티뉴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죠. 램지도 되게 잘해요. 어린 선수지만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 선수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칼로스의 파트너가 누가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램지는 에런 램지 아니고요. 그 제이콥 램지입니다. 제이콥 램지. 그리고 레온 베일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바이엘 레버쿠젠에 있었던 그 선수 맞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도 제라드 감독이 그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지도력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탑 10 저는 든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8등? 8등 9등. 탑 6 근처까지 올 수 있는 팀이다. 다음은 이제 토트넘의 개막전 상대입니다. 사우스햄튼. 이 팀 굉장히 좀 트리키한 면이 있는 팀입니다. 자, 프리시즌에서는 암스트롱 선수 좀 활약이 좋았고요. 지금 영입 시장 보면 이제 골키퍼 마주노 골키퍼를 맨시티에서 좀 돈을 제법 주고 데리고 왔고요. 프레드 포스터 선수가 이제 FA로 토트넘으로 갔고 쉐이농 선수가 나갔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사실 사우스햄튼은 기존 전력도 그렇게 뭐 강하다고 볼 수 없는 팀인데 이적 시장의 움직임도 딱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저는 올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고 초반 대진이 아주 안 좋고 잘못하다가 하슬러프라는 감독도 잘릴 수 있는데 근데 뭐 선수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체드임스도 있고 뭐 암스트롱도 괜찮고 뭐 여러 워드프라우스 잘하고 프리킥 정말 잘 차죠. 여러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사우스햄튼은 뭐냐면 약간 위기 상황에서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진 렐리게이트 강등권의 싸움에 있으면 은근히 잘하고 또 그걸 벗어나면 좀 그냥 애매하게 하고 작년에 이제 브로야라는 첼시 공격수가 있었죠. 임대로 와서. 근데 이제 브로야가 다시 이제 첼시를 가고 지금 막 바르셀로나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해서 선수단은 되게 약해졌다고 봅니다. 근데 사우스햄튼도 충분히 철학이 있다 보니까 강등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스니트 감독이 그래도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기대가 되는 팀이고 자 다음은 이제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에버튼 지난 시즌에 거의 뭐 강등 직전까지 갔었던 아주 간신히 살아남았던 에버튼입니다. 프리시즌 성적 안 좋아요 별로. 아스날, 미네소타한테 대표를 했고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에서 일단 번리의 센터백이죠. 타르코우스키 선수를 FA로 데리고 왔고요. 맥레이 선수도 함께 이제 데리고 왔고 나간 선수들이 좀 꽤 있습니다. 파비앙 델프, 시고르드스는 좀 안 좋은 일로 선수 생활 자체를 지금 못하게 된 상황이고 생크 토스는 나갔고 히샬리송 선수를 거액을 주고 이제
받고 팔았는데 영입이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은 것 같죠? 네. 지금 고든이란 아주 어린 좋은 선수도 있고 분명히 에버튼은 지금 영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못했어요. 그리고 도미닉 캘빈 루인인 핵심 선수가 지금 부상 뉴스가 다쳤어요? 다친 뉴스가 나왔어요. 지난 시즌에 너무 부상 때문에 히샬리송이 칼버트린 없을 때 이제 톱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야 근데 이 팀은 칼버트린 없으면 좀 네. 문제가 큰데. 그러니까 칼버트 루인이 폼이 있을 때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팀이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없으면 좀 약간 키 포인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철학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철학 좋아하시네요. 철학을 많이 얘기하네요. 그 단어밖에 몰라서. 네네네. 맥닐 선수 잘 영입했어요. 번리에서 잘하는 선수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버튼은 좀 위기라고 봅니다. 올해도 또 강등권에서 그렇게 멀리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말 기사회생 힘들게 살아나는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감독까지 BS 감독까지 이제 나가셨고 지금 새롭게 시즌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리 시즌은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지금 골도 엄청 몰아넣고 있고 로드리고가 발렌시아에서 처음 이제 비엘사 감독 시절 왔을 때는 막 미드필더도 뛰고 뭐 골 많이 넣지는 않았었는데 프리시즌 때 굉장히 좋고요. 또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에 고생이 많았던 벤포드 선수도 프리시즌 활약 좋았었고. 근데 이 팀은 하피냐가 나간 게 좀 크죠. 엄청 크죠. 네, 지금 하피냐 선수가 바르셀로나 나갔고 케빈 필립스 나간 것도 크고. 야,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고 미드필드의 핵심 선수들이 다 나갔습니다. 핵심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감독이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선수를 좀 데리고 왔는데 좀 애매해요. 뭐 돈을 제법 썼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피냐가 나간 게 크죠. 하피냐가 사실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리즈는 뭐 지금 바르셀로나 가서도 잘하고 있고 뭐 프리시즌 때 벤포드는 잘하지만 유리몸이에요. 작년에 거의 안 나왔고 뭐 이번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 때 한 2골인가 3골 넣어서 나쁘진 않지만 라피냐가 없는 게 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입 많이 했어요. 한 9명 데리고 왔고 그 에런슨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론슨. 아론슨 선수 기대할 만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지켜보세요. 이 선수 아마 내년쯤 되면 뭔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리슨과 로드리고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뭐 괜찮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공격 조합이지 않나. 근데 벤포드하고 게라트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벤포드가 꾸준히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번 리즈를 보면 되게 재밌다고 봐요. 리즈가 챔피언십에서 올라왔을 때 되게 비엘사라는 공격적인 축구를 했었죠. 이건 그냥 계속 공격하자. 약체인데도 막 오케이 너네 골 넣을 거야? 그럼 나도 골 넣을 거다. 이 마인드로 이제 올라왔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걸 유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팀한테는 박살 나지만 애매한 팀과 약팀한테는 3대1, 4대1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비엘사도 가고 팀도 완전 라피냐도 갔으니까 팀도 변화가 되고 이번 시즌에 어떻게 할지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셨던 브랜든 에런슨 선수는 미국 선수예요. 어린 나이 2000년생인데 시즌 앤디가 지금 픽입니다. 리즈에서 주목해볼 만한 선수. 자, 다음은 이제 승격 팀들 살펴보겠습니다. 승격 팀 지난 시즌 2부 리그를 씹어먹고 올라온 2부 리그 챔피언 풀럼입니다. 풀럼 프리미어리그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계속 이제 주인이 아니라 계속 나갔다 들락날락 하니까 이번에 또 승격을 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2부 리그 정말 2부 리그에 뭐라고 해야 돼? 2부 리그 해리케인, 미트로비치 이번 프리시즌에도 아주 많은 골을 넣으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폭격 준비를 맞추고 있는데 영입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주앙 팔리냐 선수 미드필드에 영입을 했고 맨유의 그 페레이라 선수 데리고 왔고요. 또 볼프스부르크의 바부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좀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나폴리로 앙기사 선수가 나간 거는 좀 타격이 좀 있습니다만 그리고 파비오 카르발리도 리버풀로 뺏겼고. 근데 이 정도면은 프리미어리그 잔류 경쟁력이 있는 팀 아닌가요? 저는 풀럼한테 기대를 많이 합니다. 풀럼 너무 재밌는 팀이에요. 작년에 이제 통계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통계를 이제 보여줬거든요. 골 진짜 많이 넣었어요. 100골 넣지 않았나요? 거의? 106골, 46경기에서 106골을 넣었어요. 심지어
작년에 리버풀이 90한 3, 4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만큼 풀럼은 미친 듯이 골을 넣는 팀이야. 그렇죠. 뭐 2부 리그이긴 하지만 네, 2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아무래도 미트로비치라는 선수고. 네. 2년 전에 풀럼이 이제 올라왔을 때 스캇 파커라는 이제 감독이 있었죠. 네. 스캇 파커는 지금 이제 본무트 감독이지만 네. 되게 좀 보수적인 코치예요. 5명을 데리고 이제 수비를 하고 뭐 이제 10명 가지고 수비를 하다가 한두 번 기회를 왔을 때 공격하는 이제 모리뉴 타입 코치인데 저는 풀럼이 이번에 올라와서 풀럼처럼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즈 올라왔을 리즈가처럼. 네, 그냥 어차피 프리미어리그는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 땐 지고 공격할 땐 공격하고 미트로비치의 위주로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트로비치가 프리미어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스캇 파커가 미트로비치를 벤치도 뒀거든요. 프리미어리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트로비치 위주로 본무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봅니다. 풀람을 움직여야 되는 그걸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마르코 실바 감독도 사실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2번 했었습니다. 와포드 뭐 에버튼. 근데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었단 말이죠. 네네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부 리그를 완전 휩쓸고 올라온 팀인 만큼 기대하면 좋겠고 또 레노 골키퍼 아스날에서 그 램스데일한테 밀렸던 레노 골키퍼가 일로 갔고요. 풀럼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좀 재밌게 보는 포인트가 풀럼은 빌드업을 되게 천천히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레노라는 키퍼가 발로 좀 괜찮게 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어렵게 하지 않고 뭐 기회가 올 때까지 천천히 빌드업하다가 벤투 축구네요. 네. 파울로 벤투랑 비슷한 마르코 실바 감독. 그러다가 재밌는 게 항상 10번을 찾아요. 그러니까 10번이 작년에 에이스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떠났고 이제 안드레스 페레라가 맨유에서 들어왔죠. 근데 페레라는 10번보다 약간 8번, 10번 이런 위주의 선수인데 10번 하긴 좀 약하지 않나? 약간 8번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빌드업을 천천히 하다가 안드레스 같은 선수를 찾고 안드레스가 페레라가 공을 받는 순간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작년에는 그거를 이제 어린 까르발류 했다는 거죠. 까르발류. 지금 리버풀 데리고 간. 아무튼 그 변화 과연 까르발류 자리를 안드레아스 이 페레이라가 얼마나 저는 페레라 엄청 잘할 것 같아요. 페레라 골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그래. 메뉴 팬입니다. 메뉴 팬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저랑은 좀 다르시군요. 너무 좀 기대가 높은가요? 아니요, 뭐 맞을 수 있죠. 뭐 그 앤디의 선수 보는 눈을 믿고 한번 페레이라 활약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강등 안 될 것 같다는 거에는 저도 한번 한 표를 던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머스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이제 준우승 차지를 했던 팀이고 그 리버풀에도 잠깐 있었던 솔랑케 선수가 프리시즌 때 나름 좋은 활약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적 시장이 그렇게 뭐 활발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게리 케이 선수가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지금 라인업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큰일 났어요. 저는 강등 위기라고 봅니다. 곧바로 올라오자마자 스캇 파커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선수들 많이 빠졌고 구단주가 보강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왔죠. 본머스가 뭐 예로부터 돈이 많은 팀은 아니니까. 근데 본머스가 스캇 파커처럼 보수적인 축구를 해서 작년에 이제 챔피언십에서 올라왔죠. 근데 그 코어에 있는 수비수들이 다 빠졌고, 그런데 또 영입한 선수는 아무도 없고. 그러네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뭐 프리미어리그 주전급이라고 할 만한 선수 거의 없네요. 거의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 팀은 강등 유력한 후보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한 노팅엄 포레스트 과거에 70년대에 챔피언스리그까지 먹었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독님 이름 뭐죠? 댐 유나이티드 브라이언 클러프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님이 이끌던 시절에 이 팀은 정말 시참 말로 동네 친구들만 모아서 유럽을 제패했던 뭐 그런 팀인데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 플레이오프 거쳐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적 시장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어요.
뭐 네코 윌리엄스 리버풀에서 데리고 왔고 웨인 헤네시 골키퍼도 영입을 했고 무엇보다 맨유에서 딘 핸더슨 골키퍼를 임대로 데리고 온 핸더슨이 한때는 막 그 누구 대해야 넘네 만에까지 갔었었는데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네, 네. 결국에는 좀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밀려났고 제시 링가드 선수를 네. 엄청난 급여를 주고 뭐 이 정도는 없었습니다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강등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어. 예.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다. 어. 노팅엄 포레스트는 재미있는 축구를 해요. 음. 예.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 와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약자니까. 근데 뭐 골을 많이 넣는 팀은 아니 그냥 골 기대치 대비. 네. 그러니까 작년에 XG가 70이었는데 73골을 넣었어요. 기대 득점보다 예. 많은 골을 조금. 조금 그러니까, 약간. 예. 그냥 기대만큼 넣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XG 컨시드라고 이제 이제 뭐라고 그러지? 당하는 거? 예. 실점? 실점 네. 비율이 XGC가 이제 55였는데 40골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도 나쁘지 않은 거죠. 3-4-1-2 전형을 쓰다가 네. 이제 수비할 때는 5-3-2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변형을 잘해요. 네. 5-3-2로 수비를 하다가 볼을 받는 순간 이제 풀러면 예를 들면 넘버 10을 찾지만 노팅햄은 어떻게 하냐면 우측 아니면 왼쪽 윙백을 잡고 사이드 쪽으로 넘겨버리고 그 사이드로 오버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수비 미드필더부터 시작해서 다 이쪽으로 몰아서 공격을 하는 축구를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팀이고 네. 분명히 강등에서 뭐 당연히 위기지만 강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팀이지 않나 싶네요. 네, 굉장히 이적 시장을 부지런하게 보내서 10명 넘게 영입을 했습니다, 선수를. 네. 그래서 좀 모처럼 만에 올라온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오래 살아남고 싶어 하는 네. 마음을 좀 강하게 좀 내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팀이고요. 이 팀은 이제 그 스티브 쿠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스완지 시티 감독을 맡기도 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지금 20개 팀 감독 가운데 가장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감독이기도 한데 네.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트넘 또 탑6 팀 그 나머지 팀들 2시간 프리뷰를 간단히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만 합시다. 네. 어떤 거요? 탑4는 우리가 뭐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아스날 이렇게 예상을 했고 네. 강등 팀 강등 팀 누가 될 것인지만 한번 리스트 하고 한번 마무리하죠. 보실까요? 네. 네. 뭐 일단은 본무스는 네. 당연히 강등. 본머스, 노팅엄. 노팅엄 할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어렵다. 네. 그리고 저 사우스햄튼. What? 와 뒤에 TF 나오는 겁니까? 자, 진짜 모르겠어. 5초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나 찍었잖아요. 나 혼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자, 노팅엄, 네. 본무스 하고 에버튼? 에버튼 아니, 센데. 에버튼 좀 아니. 사우스햄튼 저도 갈게요. 이렇게 또 모험을 하지 않는군요. 아니 사우스햄튼 아니고 풀럼 갈게요. 풀럼. 네. 풀럼으로. 네. 그러면 세 팀이 잠깐만요. 그대로 오케이. 미안. 오케이. 본무스. 예상이 되게 민감합니다. 나 되게 네. 못해요 이런 거. 본무스, 노팅엄 하고 리즈 가겠습니다. 리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개 팀 프리뷰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고요. 저희 예상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아무튼 새로운 시즌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재미를 FPL.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